지금까지의 신삼국지 열전은 잊어라. 이제 새롭고 색다른 재미로 돌아왔다. 그 이름하야 신삼국지 열전 시즌2 빠밤. 안녕하세요, 데루타예요. 오늘은 신삼국지 열전 시즌2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컨텐츠는 천이랑 똑같아요. 자, 이 컨텐츠는 똑같다니까요. 자, 이 컨텐츠는 똑같아. 노잼이야. 오잉? 아무튼 기존의 신삼국지 열전과는 다릅니다. 더욱 재밌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이염은 남양군 출신으로 자가 정방이었어요. 이염은 유능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군의 관리가 되었고 그 재주와 솜씨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주몽 유표는 그를 보내 여러 9년의 장을 지내게 했어요. 그러다 유표가 죽고 조조가 형주에 들어오자 이염은 곧장 촉당으로 빤스런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진 몰라도 유장도 그를 혈령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비가 형주에서 촉당으로 공격해왔을 때 유장은 이염을 호군에 임명해 면주관에서 유비를 막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염은 유비를 막기는커녕 투항을 해버려요. 그래도 이것이 좋은 선택이었나 봅니다. 유비는 이염을 비장군으로 임명했고 성도가 평정되고 권희태수, 흥업장군 등의 직책에 맡겼으니까요. 건한 23년 도적들이 처에서 모반의 자중현으로 진격했어요. 그때 이염에게 있던 병사는 달랑 5,000명, 단 5,000명! 그러나 유비는 그때 한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 병사를 징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염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이염의 선택은? 그래! 이 5,000명을 이끌고 도적들의 목을 컷할 거야! 그래! 딴 애한테 넘기자! 이염은 여기서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단 5,000명만을 이끌고 도적 수장의 머리를 뱁니다. 그러니 남은 무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 다시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후에 월수 만족인 고정이 군을 보내 신도현을 둘러쌌어요. 그러자 이염이 기병대를 이끌고가 구원했는데 적이 다 빤스런을 했어요. 그러니 이염의 승진은 당연했고 탄탄대로를 깔았습니다. 장무 2년 유비는 이염을 상서령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비에는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 오를 치다가 오나라의 신의 육손 때문에 10만을 꼬라박았습니다. 그 이후 유비는 백제성으로 퇴각했고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자 이염은 제갈량과 함께 유선을 보좌하라는 유언을 받습니다. 이후 유비가 죽고 유선이 즉위하자 이염은 영안에 주둔하게 됩니다. 유선대에 도양호의 봉이 졌고 가절을 주었으며 광록군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이염은 전장군으로까지 올라가죠. 참고로 전장군은 관우의 최종직이었습니다. 관우는 30년을 해서 전장군까지 올라갔지만 이염은 단 10년 만에 전장군까지 올라갔죠. 물론 전장군을 쓸만한 사람이 이염 말고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후 제갈량은 이염에게 강주로 주둔을 뒷일을 맡으라 하고 한중으로 출진해 북벌을 진행시킵니다. 이염은 영안까지 통솔을 했었는데 하루는 맹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갈공명과 함께 유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책임이 막중해 걱정입니다. 좋은 동반자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갈량도 맹달에게 편지를 보내요.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무르르듯해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결정할 때 주저함이 없는 게 정방의 성격입니다. 이처럼 이염은 존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흥 8년에 이염은 표기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표기장군은 참고로 서량의 금만초의 최종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진이 세 갈래 길로 나뉘어 한천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이염에게 병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오라고 시킵니다. 이후 제갈량은 표를 올려 이염의 아들을 강주 도독독군으로 삼고 이염의 후방리를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출병을 확정짓고 이염에게 승상구의 일을 맡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염은 이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선 이염으로 계속 부르겠습니다. 왜냐고요? 내 맘이에요! 건흥 9년에 제갈량은 기산에 주둔했고 이염은 보급 업무를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보급로가 끊겨 불량 수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염은 이의 뜻을 설명하고 제갈량에게 돌아오라고 해요. 이때 이염은 제갈량이 돌아오는 기간 동안 한 가지 계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돌아오고 이염은 거짓으로 논란 차며 말합니다. 식량 아직 있잖아요. 왜 왔어요? 이염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제갈량이 진군하지 않은 잘못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염은 유선에게 표를 올립니다. 우리 군대가 거짓으로 물러난 것은 적을 껴안아서 함께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의 납디 내용은 제갈량이 공개하면서 이염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제서야 이염은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후 제갈량은 이염의 관직을 폐했고 평민으로 강등시켜 제동군이란 곳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234년에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염 역시 갑자기 병사합니다. 아니 이건 이승탈출 넘버원에서나 나올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염은 제갈량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이 믿고 있었다구. 이염은 늘 제갈량이 언젠가 자신을 복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죽었으니 그 상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소식을 듣고 격분에 병사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관직은 주제 태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은 이염의 인생사를 알아봤습니다. 이염은 젊었을 때는 차세대 유명주였으나 말년에 큰 병크를 터뜨려 인생을 말아먹은 케이스죠. 여러분도 절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염처럼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